자, 여러분 17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그 과점주의 주식 취득이 독립한 문제로 이제 18번 보겠지만 이따가 29회 시험 때 독립한 문제로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30회 시험에서는 제가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 낮다고 그랬고 안 나왔고 작년에 올해도 역시 뭐 이렇게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데 종합 문제 속에서는 뭐 과점주의 주식 취득 나올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17번 보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점주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 지문이요. 계속 여러 번 나왔던 건데 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자나 승계취득으로 인해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된다. 하여튼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고요.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증자 등을 통해서 취득했어야 됩니다. 2번 법인의 과점주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집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를 부과한다.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모두 전체 과세하고. 3번 일반 주주가 주식이나 지분을 추가 취득해서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가 되는 거고. 4번 이미 과점주인 자가 주식 지분을 추가 취득해서 지분이 증가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만 취득세 납세를 집니다. 다만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 이게 틀렸어요. 예전에는 5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5년 이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5년 내가 틀리고 그 이전에 당해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 이전 과정을 생략하고 주식이 80%였어요. 자, 80%였는데 그런데 주식을 20%를 양도해서 그 전에 과정을 생략하고 양도해서 60%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60%가 됐고 여기서 이제 60에서 만약에 지분을 또 10%를 추가 취득했어요. 1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70%가 됩니다. 자, 원래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가분을 과세한다고 그랬죠? 증가분만 과세. 과점주가 되면 증가분만. 근데 이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요. 예전에는 5년 내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5년 내라는 제한이 없어졌어요. 삭제되고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 80%였다 그러면 이 최고 비율하고 비교해서 70%니까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증가가 없으니까 이때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10%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증감 변동하는 게 특징인데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팔았다가 사고 그러면 살 때마다 계속 취득세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증가된 날 그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그 이전의 과정을 생략하고 90%였어요. 근데 주식을 만약에 30%를 양도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70%로 해야 되는데 70%였어요. 자, 그런데 10%를 양도를 해가지고 10%를 양도해서 60%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만약에 이 사람이 30%를 추가 취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90%가 됩니다. 그러면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원래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을 과세해야 되는데 30%를 이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 만약에 70%였다 그러면 이 최고 비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증가가 있죠? 증가가 있는데 몇 프로 증가했어요? 최고 비율 늘어나면 몇 프로? 20%만 과세합니다. 20%만 과세.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분이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증가했어야지 증가분만 과세하는 거지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린 이유는 5년 이내라는 제한이 있어가지고 틀린 거예요. 여기저기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면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 지분을 양도 등을 통해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됐다가 다시 주식 지분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보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부터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는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고요. 요번에 이런 거예요. 자, 그 이전에 과점은 생략하고 60%였어요. 과점주였죠? 주식을 양도해서 40%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주식을 3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요. 이렇게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몇 프로? 증가분.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분 10%를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반대로 보세요. 과점주였다가요, 주식을 양도해서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주식을 추가 취득해가지고 60% 과점주가 다시 됐어요.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요. 이때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요때는 증가가 없으니까, 요때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0%입니다, 요때는. 자, 그래서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의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납세무 있는 거고, 이거는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는 지분이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는 거지, 최고 비율보다 늘어나지 않으면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한 번만 딱 이해하면 쉬운데. 자, 그런 얘기입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수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그러니까 비상장 법인이어야 되죠.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세되지 않고. 니은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됐어요. 그러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한다고 그랬죠? 과세하고. 디귿번,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60이었다가 10% 추가 취득해서 70% 된 이런 경우에는 과점주가 된 이유는 뭐만 과세? 증가분. 과세하죠? 네, 과세하고. 리을번입니다.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요거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A라는 비상장 법인에서 갑주주, 그 다음에 을주주, 병주주가 있는데, 자, 갑이 30%, 을이 40%, 그 다음에 병이 30% 주식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과점주 없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다. 그러면 주주 1인 거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주식을 합쳐서 70%예요. 과점주가 됐죠? 50% 초과했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가 있고, 이때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요, 전체 주식 총수에 대한 변동은 없는 상태에서 을이 갑한테 5%를 더 이전해서 자, 갑이 5%를 취득합니다. 이럴 때는 주식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전체 주식에 대한 총수 변동이 없는데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리을번이요, 과점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데 과점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번 두 개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시면요. 19번 문제를 보면 다음 자료에 따를 때 현재 비상장 법인인 주 단기합격의 개인 주주 갑의 간주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비율은 그랬습니다. 자, 주 단기합격의 지분 변동 현황을 보니까 2020년 3월 2일 설립 시 총 자본금 8억 원이고 주주 갑의 회사에 대한 자본금 현황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8억 중에 3억 2천만 원을 보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설립 시에는 이 사람이 8억 중에 3억 2천만 원이니까, 자, 설립 시에 보세요. 설립 시에 8억 중에 3억 2천이니까 자, 8432, 자, 아니구나. 8540, 아니구나. 8432,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몇 프로를 보유한 거예요? 8430이니까 40%를 보유했습니다. 설립 시에. 그죠, 여러분들? 주식을.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020년 6월 10일 자본 증자 2억 원 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자 후 총 자본금이 10억이래요. 그럼 10억 중에서 주주 갑에 회수된 자본금 현황이 7억이에요. 10억 중에 7억이니까 몇 프로 보유하는 거예요? 주식 비율이? 70%를 보유합니다. 그러면 벌써요. 설립 시 40%,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으니까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전체 과세한다며요. 그래서 70% 전체 과세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부터 이제 취득식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취득시기가 28회 때 나오고 29회 안 나오고 30회 작년에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또 출제 가능성이 연달아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그랬습니다. 독립한 문제로는. 자, 그래서 조금 더 작년에는 매우 강조했지만 올해는 조금 덜 강조해서 하여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제 대비해서 그래도 보셔야죠. 혹시 몰라서. 20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시기,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해요.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등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요. 그때 한번 일단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계약일을 취득시로 한다는데, 여러분,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면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야, 넌 맨날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너 또 사업 실패하고 빌빌대고 있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내가 돈이 남아들어서 그런데 한 1,000만 원 줄까? 됐다, 임마. 그러면 난 청약 의사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잖아요. 이렇게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계약 상대방이 거절하면 불성립합니다. 근데 친구야, 너 요즘 사업 실패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내가 힘들 때 네가 나 옛날에 도와준 적도 있고 그런데 난 이거밖에 못 도와서 미안해. 친구야, 힘내. 그랬더니 상대방이 고마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증여 난 청약했고 상대방이 승낙했죠? 증여는 이렇게 계약한 날입니다. 근데 증여는 계약일인데 제가 지금 말로 했어요.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은 지들이 멋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해서 다 증여계약서 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게 그래놓고서 언제 내가 이럴까봐 증여는 다 서면에 의해서 증여계약서 씁니다. 그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시험에서 증여 등 무상 취득은 등기를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등기일 아니고 언제다?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그 다음에 2번, 연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연부 취득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총 연부금액이 50억인데 5년의 기간에 걸쳐서 매년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20년 만약에 7월 5일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것은 7월 25일이면 7월 25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상 연부 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인데 돼지꼬리 땡이냐 해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X입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이 지급되는 때입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는 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매회 지급되는 매년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합니다. 3번이요.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있죠. 요거는 취득 시기에서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원칙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 인가일. 그 전에 뭐 했다 그러면 그날입니다.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4번은 요게 개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개정된 내용인데 요게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수정할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정법이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정법에 따른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자,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입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요. 주택의 취득시기가 주택이에요. 이게 이제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보세요. 예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게 작년에 개정된 건데 종전에 어떻게 됐었냐면 건축물을 준공을 했어요.
자, 이 건축물 준공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즉 준공 시점을 우리가 취득 시기로 합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또는 개수에서 취득했다.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에서 취득하면 그러면 준공 시점을 취득 시기로 하는데 이 개발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요. 어땠냐면 좀 전에 자 준공이 됐어요. 그래도 그때를 취득 시기로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방식에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실, 환지 방식에 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자, 요거에 다음 날을 취득 시기로 했었어요. 이걸 다음 날을 취득 시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요 시점에 만약에 거래가 있었어요. 매매가 있으면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일반적인 건축물은 준공 시점을 취득 시기로 보는 데 비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자 소유권 이전 고실 환청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 시기로 하니까 요때 매매가 있었을 때는 아직 주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세율 4%를 적용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주택으로 보게 되면 취득 가격에 따라 유상거래를 있는 주택 취득 시 1%부터 3%까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자 근데 취득 시점이 준공 시점이 아니라 이렇게 뒤로 가는 바람에 얘는 이때 거래가 있었을 때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 건축물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갭 때문에 그런 문제점의 생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개발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도요. 이때로 하지 않고 취득 시기를 준공 시점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일반적인 건축물처럼 이제 준공 시점으로 바뀌다 보니까 얘는 준공검사 증명서나 또는 준공인가증 이런 것들이요 내주는 날과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니까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이렇게 취득 시기가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봄에 바뀌었는데 작년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 날, 환청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이제 준공 시점으로 바뀌어서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하여튼 이런 시점으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그러면 45페이지 문제집 4번지만 봅니다.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소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있잖아요. 환지 처분에 취득한 경우 취득세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그랬는데 이게 틀리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요 교부일에 사용승인서 교부일에는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등을 포함하거든요. 이런 서류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는 지문이 돼요. 지금은. 그래서 해설을 좀 봅니다. 해설이 잘못되어 있어요. 해설 볼게요. 4번.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 처분에 취득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었는데 이제 다음 날이 아니라 이제 준공인가증이나 준공증명서, 검사 증명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준공 시점으로 바뀌었다는 거. 준공만 잘 기억해요. 그 다음에 환청 공고일이나 소유권 이전 고실이 아니라는 거. 이거. 그 다음에 21번 문제도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건축물 건축에 대한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일반적으로 건축 개소로 인한 취득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1번 꼭 알아두시고 2번이요. 신축한 건축물을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임시 사용승인일과 정확히 얘기하면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에요. 예?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3번 한번 볼게요. 사용승인서나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요, 역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하는데, 이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자, 이렇게. 그래서 2번, 1, 2, 3번 다 맞습니다. 4번 볼게요. 이게 또 개정이 되는데 이게 개정이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정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소유권 이전 시의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되어 있는데, 틀린 것은 이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이전 시의 다음날이 아니라는 거. 아니고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같은 거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바뀌었어요. 준공 시점으로 이게 주택의 취득 시기가. 그래서 요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지금은 틀린 지문이에요. 4번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소유권 이전 시 다음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낙일, 허가일, 사실상 사용일 중 늦은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뭐예요? 빠른 날입니다. 빠른 날. 중빠른 날이죠. 중빠른 날. 중빠른 날. 자, 그래서 늦은 날이 아니라 중빠른 날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요. 22번 문제는 뭐 저 쉬운 거였습니다. 아까 그 과점주의 취득에 대한 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니까 2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고자 공인단계 시는 비상장법인 주 개발에 대한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했다. 2020년 9월 15일 현재 공인단계 시가 취득세 납세금을 부담하는 지분율은 그랬습니다. 2017년 1월 1일 50%. 50%는 과점주의 아니에요? 아니네요. 자, 근데 2018년 4월 29일 날 70%가 됐습니다. 과점주 아니었다 최초로 됐으니까 7% 전체 과세했을 것이고, 2019년 7월 18일 날 주식 양도 30% 줄었어요. 과점주가 아니게 됐네요. 그랬다가 2020년 9월 15일 날 80% 다시 과점주가 됐습니다. 알겠네. 70, 30, 80%.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 70%와 다시 된 비율 80%를 비교합니다. 몇 프로요? 증가가 있는 경우에 몇 프로? 증가하면 10%만 과세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3번 문제 이런 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개인 간의 유상거래이다. 이 경우 취득세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취득 시기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재가 일단 여기 한번 설명해 줍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이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어느 때로 하냐면 취득세에서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을 취득시합니다.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 간의 계약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을 취득시해요. 근데 이 계약상 잔금 지급이 만약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면, 자,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는 원칙 계약상 잔금질로 하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X입니다. 또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질로 한다. 아닙니다. 자,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 안 됐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요, 또 보세요. 예외적으로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계약서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을 취득시로 하는 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취득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2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국수공판법입니다.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합니다.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제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으로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은 2020년 8월 예를 들어서 5일인데 실제로는 8월 25일 날 치러지면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겠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된 8월 25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신고 필증에서 다 입증이 됩니다.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법원에 다 기록 남아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설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단 이 판결문에서 다만 화해조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얘네들은 자,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화해조서상으로 잔금지급 입증될 때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기로 한다. X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자,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인으로부터 뭘 취득했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든가 법인으로부터 뭘 취득했다. 또는 법인 간에 뭘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나오면 법인장부로 입증된다고 봐서 그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취득시기요. 자,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이에요. 매매가 준상승의 취득.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에요.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어떤 곳에서 국수공판장, 법인장부, 국수공판장 이렇게 배운 분은 사투리예요. 다른 데서 배우시고 오신 거고. 저는 국수공판법. 언제다? 사실상 잔금지급. 근데 이런 날들 이전에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먼저 합니다.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 등록을 했다. 자, 그러면 그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빠르면 그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표현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 X요. 네? 맞습니다. 개인 간 매매의 경우에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원칙 계약상 잔금지일이라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라며요.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일이 빠르면 원래 계약상 잔금지일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습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국가로부터 또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잖아요. 자, 국수공판법이니까 사실상 잔금지급.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지급이 빠르면 사실상 잔금지급. 그러니까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근데 잠깐 요 얘기 하려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받은 이런 취득의 경우 객관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때 검증받은 이런 취득은 객관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취득 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똑같은 개인과 매매인데 어떤 때는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잔금지급이 나와 있죠. 그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요. 근데 어떤 때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된 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요. 60일날.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계약상 잔금지급, 사실상 잔금지급이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런 게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헷갈리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은 뭘 보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자, 계약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요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한다면 틀려요. 언제로 한다고요? 계약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23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개인 간 유상 거래이다. 이 경우 취득세 취득시는. 자, 개인 간 거래 검증 받았다 할지라도 취득기는 언제로 한다고요?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일 2020년 4월 3일 중도금지일이 필요 없고 계약상 자금질이 6월 2일, 사익상 자금질이 6월 4일, 등기 등록일이 6월 7일. 그러면 이런 사례 나오면 등기일이 빠른지 항상 봐야 돼요.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자, 아니고 원칙 언제입니까? 이때는 객관성 있어도 취득시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자금질을 취득시로 해요. 그러니까 6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이 정답이요.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 언제로 한다고요? 계약상 잔금지를 취득시로 한다. 그렇잖아요. 사실상 자금질 아니라는 거. 2번이요. 화해, 인락조서 등을 제외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의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일로 보면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 또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라고요? 등기일입니다. 등기일 빠르면 등기일이지 뭐 사실상 잔금질이 아니라 등기일입니다. 그래서 2번 뒷동네가 틀렸습니다. 국수공판법 객관성 있는 거래인데 사실상 잔금질인데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라고요? 등기일입니다. 그래서 뒷동네 틀렸고. 3번 봅니다.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나 취득세에서나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다?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키기로 합니다. 무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4번 유증 또는 사인증이에요. 유증은 내가 죽으면 내려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5남매,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증은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내가 죽으면 줘라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증은 유증계실, 즉 상속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유증계실인데 하여튼 사인증여는 내가 죽으면 줘라인데 유증은 단독행위고 사인증여는 계약이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은 다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속계실, 말하자면 유증계실을 취득시로 합니다. 맞다고 보시고요. 유증계실인데 상속계실. 5번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경우에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상속계실이요.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죠. 양도소득세에서나 취득세에서나 상속계실이고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라고 써야 할까? 계약이래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받은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보유기한 판정할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증여 받은 날, 양도세는.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서로 뒤바꿉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이거 구별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25번 문제가 작년 30회 문제예요. 작년 30회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취득의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요. 1번에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는 언제라고요? 상속계실이요. 작년 기출문제. 자, 2번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 맞습니까? 자, 국수공판법 공매 경매. 국수공판법이니까 공매 경매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질이에요.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질이 빠르면 이날이니까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이런 표현. 응용력을 발휘하라고 그랬죠, 제가? 네. 작년에도 맨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중 빠른 날이고. 3번입니다. 건축물, 주택 아니고 건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 내주 이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고요. 5번 민법 규정에 따른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남편에서 4명이로요. 등기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 언제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에요. 남편의 4명이로 등기한 날. 눈에 겨두시고 5번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아까 언제라고 했습니까? 공사준공 인가일이요. 공사준공 인가일이지 등기를 아닙니다. 등기를 틀렸어요.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자, 등기를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이었습니다. 26번 문제 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요. 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요 시험에 이미 나왔는데 4번 지문이 또 이런 것들이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 있어서 자, 독립화 문제가 아니라 종합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서 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은 별표시하고 보는데 자, 취득 후 30일 이내에 그랬는데요. 일단 취득세에서는 30일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60일 이내에
민법 규정에 따른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고요.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공정증서 또는 계약 해제 신고서 등에 있어 입증되는 경우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요 4번 지문은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4번 지문은 제목을 붙이면요. 이 4번 지문은 제목을 붙이면 이게 뭐냐면 계약 해제예요. 취득세나 무상취득이나 유상취득이나 자, 취득세 계약 해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유상취득이나 무상승계취득이나 똑같아요. 계약 해제는요. 여기 가로가 틀렸어요. 보세요. 계약 해제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요. 계약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지. 만약에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틀렸어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지. 자, 요거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틀린 것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여기가 틀렸습니다. 49페이지 5번 지문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의한 취득은요. 그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빠른 날이에요. 옛날에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하면 공부상 지목 변경일인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빠른 날입니다.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7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50페이지 28번으로 갑니다. 28번으로 가시면 취득 시기 이제 요거 28번 문제는 28회 시험 때 출제가 됐던 건데요. 28회 시험 때 출제가 됐던 건데 한번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지문이 굉장히 길었죠? 28회 시험 때. 그래서 수험생들 중에는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어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지문이 긴 건 무조건 어려워. 어려워서 포기하고 딱 하려고 했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합격 후기에 카페도 있어요. 합격 후기에 포기하고 딱 하려고 했는데 얼핏 딱 보니까 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지문을 보는 순간 제 음성이 들렸는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은 연부 취득이죠. 연부로 취득하는 것.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것은 제외. 즉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연부 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하여튼 연부 취득은 언제라고 써야 할까? 그 매매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연부 취득은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니고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하면 그날이고 뭐 등기 등록일이고. 2번 관기법령에 따라 매립한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할 때는 언제라고 했어요? 공사준공 인가일. 아까 등기일로 30회 시험에 작년에 바뀌었죠?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준공 인가일. 근데 그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면 그날 언제예요? 그날 사실상 사용한 날. 이건 당연한 거고. 원칙 공사준공 인가일. 그 전에 뭐 했다? 그날. 3번이요. 3번과 4번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이 3번과 4번이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3번과 4번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3번과 4번은 이런 건데요. 여기를 봅니다. 3번과 4번은 어떤 거냐면 자, 주택조합 등이요. 주택조합 등이 비조합원용,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시입니다. 토지 취득시. 취득의 시기를 어느 때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비조합용 토지를 취득할 때.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자,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요. 요때는 언제냐면 요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사용검사 받은 날이에요. 이거 다음 날이 아니라 사용검사 받은 날이에요.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요. 근데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에요. 재건축 조합이 자, 취득할 때는 비조합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언제냐면 요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입니다. 제가요 28회 시험 전에도 이거 28회 때 주는 문제인데 28회 시험 전에도 항상 그랬어요. 양도소득세에서나 취득세에서나 소유권 이전 고시일 환지처분 공고일 하면 항상 뭐 다음 날 이거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바꾸면 다음 날을 쏙 빼고 낸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 1
환지처분 공고 1 이렇게 내니까 항상 다음날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요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포인트입니다. 주택 재건축조합이 비조번용,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식이요.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자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날 아니에요.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 근데 자 주택 재건축조합이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시의 다음날입니다. 그럼 문제 볼게요. 3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주택복층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주택보증에 따른 사용검사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다음 날 아니고 사용검사 받은 날이에요. 근데 4번 좀 보세요. 도정법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즉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정법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에 토지를 취득한 것을 본다. 어떤 수강생분이 포기하고 하려다가 얼핏 보니까 지문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딱 보이더래요. 제 음성이 바로 뒤따라 들렸죠? 다음날 딱 해가지고 봤더니 다음날이 없어. 왔어. 4번 딱 해가지고 제 음성이 들렸다고 하면서 합격 저 후기에 이렇게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4번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고 그 전에 뭐 하면 그 날이고요. 자, 이런 거. 29번 문제 5번 지문은요. 자, 보세요. 29번 문제 5번 지문은 요토형권의 존속기간 이거에 관한 요거는요. 이 규정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5번 지문은 아예 삭제입니다. 아예 삭제. 요 5번 규정은 개정이 돼서 몇 년 전에 재작년이니까 삭제가 됐어요. 이거 삭제입니다. 됐고요. 삭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52페이지 30번 문제에서 52페이지 30번 문제에서 역시 5번 지문도요. 5번 지문도 도시개발법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환지처분을 취득한 주택은 요거 준공 시점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거 틀렸다고 그랬죠? 이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이거 아니에요. 자, 개발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의 취득 시기가 이제 준공 시점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 취득 시기와 같게 바꿨다는 거. 그래서 다음날 이거 틀렸습니다. 환청 공고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 X 해놓으시고 그래서 5번 지문은 X 해버리시고요. 네. 됐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보시고 32번 문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